사회복지사 1급 시험 오늘은 사회서비스 관련 법들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 영유아 보육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80년대에는 이 사회서비스 법령들이 많이 제정되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그리고 오늘 할 장애인복지법 모두 81년도 제정된 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회 때 73번이었고요.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난민법 제2조 제2항 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도 장애 등급 받을 수 있어서 그러므로 장애인 등록할 수 있다.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답 보겠습니다.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기본 5년이 가장 많죠. 그래서 3년마다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도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자, 3번에 장애인 실태조사는 역시 3년마다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마다로 바꿔야 되겠고요. 자, 4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이 장애인 쉼터와 같은 것은 행정,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요. 시도지사. 5번 장애인 복지시설회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최저 기준을 장애인 복지 그 많은 시설들의 장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18회 때 70번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문제가 좀 이미 암기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번, 2번, 3번, 5번에 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이것들은 81년 제정된 복지법의 근거에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게 맞는데요. 자, 몰랐다고 하더라도 4번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하면 자,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의 하나여서 근거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자, 4번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기관이 아닌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16회 때 74번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 책임관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 이민자는 외국인이어도 결혼을 해서 이민을 했으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이고요. 3번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 강구하여야 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도 맞는 지문이고요. 국가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대학 교양도서가 아니고 초중등 교과용 도서에는 장애 인식개선 위한 내용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5회 때 61번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만 한하지 않고요. 법정 대리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도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산 등 고려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죠. 옳은 것 2번이고요. 3번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아닌 거죠? 자, 이거 장애인 등록증은 그 본인에 한해서만 권한이 부여됩니다. 3번 옳지 않고요. 자, 4번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 두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정밀심사기관은 국민연금공단에 두기 때문에 이 시군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 정밀심사기관에 의뢰가 가능한 거죠. 직속으로 구청장 밑에 두지는 않습니다. 5번 장애인의 장애정도 사정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등급판정위원회 둘 수 있다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의 내지는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4회 73번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장애인 복지법에 관련된 것은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장애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요.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3회 때 57번입니다. 장애인 복지법령상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의지 보조기 기사, 한국수어통역사, 언어재활사, 점역사, 교정사, 하나 더 추가해서 장애인 재활상담사.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에 속하지만 복지법령상 속하지 않는 인력은 장애상담치료사입니다. 속하지 않는 사람 장애상담치료사. 정답 4번입니다. 10회 때 87번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조정 들어가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고요.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고 했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도 있죠. 옳은 거 3번입니다. 장애는 크게 현재 법령상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장애가 아니고요. 참고로 신체적 장애에는 내부 장애, 외부 장애가 있겠고요.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 장애, 정신질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번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고요. 그 초중등 교육에 교육법에 의해서 교과용 도서 있죠. 교양도서 아니고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국가는 해야 합니다. 옳은 내용은 3번입니다. 네, 다음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20회 때 71번이었고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1번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 가족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자, 맞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도 그랬듯이 한부모 가족의 부모나 아동은 참여할 역시 권리가 있습니다. 3번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이고요. 자녀 양육비 산정 위한 자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맞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지원법에 의해서 여가부 장관이 실태조사도 3년마다 진행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실태에 대해서도. 4번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할 수 있다. 1, 2, 3, 4번 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정답 5번인데요. 국가나 지자체는 아동 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신청해서 빌려주는 대여를 할 수 있는 복지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복지 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아동 교육 지원비 등과 같이 제공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주는 복지 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지문에서 신청해서 빌릴 수 있는 대여에 포함되는 거는 복지 자금이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던가 주택 자금, 그리고 의료비, 아동 교육비도 이 복지 자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 양육비는 생계비와 같이 대여하지 않는 복지 급여라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5번입니다. 15회 때 65번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지원 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도 대상 맞고요. 부모가 유기하여 부양받을 수 없는 아동 맞습니다. 부모가 신체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 상실한 아동 맞고요.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맞습니다. 부모의 장기 복역, 징역인 거죠. 장기 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도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5개. 14회 때 74번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정의 규정에서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맞고요. 교정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로서 혼자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맞고요. 미혼자,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든 사실혼이든 미혼자로서 혼자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법령상 모 또는 부에 해당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영유아 보육법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유아 보육법이 91년도에 제정이 됐었는데 실제 기출문제는 13회를 마지막으로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념 정리를 위해서 기출문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13회 때 59번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의 내용으로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국공립이 아닌 사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만큼은 인가라는 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그리고 일반 시설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어린이집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이 케이스니까 어린이집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10회 때 90번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는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자, 만 18세인 자 다 안 되는 것 같고요.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경과한 자는 안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까지도 다 종료된 자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7회 때 90번입니다. 어린이집 중에 직장 어린이집 있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맞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시도지사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해야 한다. 자, 이거 맞는 질문인데요. 일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보육 실태를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지만 이 직장 어린이집만큼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각 장관들과 시도지사까지도 협력해서 다 같이 함께 직장 어린이집 그 의무 이행을 잘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매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상시 여성 근로자는 300명 이상 또는 그 상시 일반 근로자는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장애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100명, 300명이 아니고 300명, 500명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3번이고요.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고요. 5번에 단독 설치 어려울 때는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맺어서 그 직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4번, 5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네, 마지막 6회 때 77번입니다. 다음 중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 우선 이용자는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 맞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자녀도 맞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인데요. 디귿 리을에 모 가족의 자녀나 부가족의 자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이고요. 이 네 가지에다가 더 추가하자면 다문화 가족의 자녀도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 우선 이용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영유아 보육법에 관련된 지금까지 역대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